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폐 기능의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중요해서 꼼꼼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 번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텐데 오늘은 폐 기능 검사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flow volume loop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DLCO, saturation, 저산소 혈증, 폐의 생리학 이런 것들 나머지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폐에 공기를 집어넣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직접 압력을 가해서 공기를 양압으로 불어넣거나 이거는 이제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서 인튜베이션을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쉴 때는 그 thoracic cavity의 볼륨을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흉곽이 위로 쫙 펴지고 그다음에 다이어프램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thoracic cavity가 커지죠. 그러면은 이제 외부의 공기를 음압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아들이는 방법이 정상적인 사람이 호흡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는 힘을 들여서 외부의 공기를 쫙 끌어오는데 반대로 숨을 내쉴 땐 어때요? 그냥 힘을 빼기만 하면은 chest wall 자체가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수축을 하면서 공기를 내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가 어느 정도 공기를 흡수하고 내보낼 수 있나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폐의 용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그때 하는 검사를 폐 기능 검사, 스파이로메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PFT, Pulmonary Function Test라고도 많이 하죠. Pulmonary Function Test, Spirometry 둘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왼쪽 그림처럼 기계에 연결된 호스를 물고 숨을 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공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된 그림처럼 유리로 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죠. 이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 둘이 이제 검사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스파이로메트리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은 요런 기구를 설명할 때도 쓰입니다. 요거를 incentive spirometer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뭐에다 쓰는지 다 아시죠? 네, 이거 수술하고 나서 숨 크게 쉬도록 이제 환자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부작용을 줄이려고 쓰는 그건데 이거 이름을 incentive spirometry라고 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파이로메트리로 어떤 거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 폐의 용적, 볼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의 용량, capacity 이거를 측정하는데요. 볼륨하고 capacity가 무슨 차이냐면은 capacity가 볼륨과 볼륨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볼륨은 그 밑으로 더 쪼갤 만한 단위가 없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측정하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숨을 쉴 때, 그냥 편하게 normal respiration을 하고 있을 때 1회 호흡량.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tidal volume이다. 평상시 호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제 500ml 정도. 그 정도의 그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숨을 크게 들이쉴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내쉴 수도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는 게 여기서 왔다 갔다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는 거에서 최대로 숨을 들이셨을 때 요거를 inspiratory reserve volume 흡기 예비 기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최대로 숨을 내셨을 때 그때의 볼륨을 expiratory reserve volume이다. 호기 예비 기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암만 힘을 많이 내가지고 공기를 다 내뱉어도 일정량만큼의 공기는 남아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힘을 세게 줘도 더 이상 내보낼 수 없는 공기인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reserve volum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기량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때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는 reserve volume, 잔기량은 RV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가지고는 직접 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RV라고 하는 거는 절대 폐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만큼의 부피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RV 위쪽에서 왔다 갔다 숨을 내쉬는 것만 스파이로메트리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리 들락날락 해봤자 요 밑에 있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죠. 이 RV랑 전혀 상관없는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요 RV는 스파이로메트리만 가지고는 직접 측정할 수는 없고, 다른 그 공기에 뭐 특정한 기체를 집어넣어서 그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모르셔도 되니까, 그 시험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륨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tidal volume, expiratory residual volume, expiratory residual volume, residual volume.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볼륨들의 합으로 계산되는 capacity가 네 가지가 있는데, capacity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그 TLC, VC.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total lung capacity 딱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여기 보시면 총 폐 용량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숨을 흡하고 최대한 힘을 줘가지고 들이쉬었을 때 그때의 폐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게 이 상태에서 최대로 숨을 후 하고 내쉬어도 요만큼의 공기는 암만 힘을 줘봤자 내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레지듀얼 볼륨이고. 그러면 이 total lung capacity에서 레지듀얼 볼륨을 뺀 나머지가 최대로 폐에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vital capacity, 폐의 활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vital capacity는 이제 그 약자로 V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다가 forced, 강제, 그러니까 forced vital capacity라는 이제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자로 FVC다 이렇게 하는데 VC랑 FVC는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FVC는 그냥 힘을 주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한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VC, FVC 똑같은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vital capacity는 사실상 스파이로메트리로 잴 수 있는 최대의 부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레지듀얼 볼륨은 스파이로메트리만 가지고는 직접 잴 수가 없고 다른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RV를 잰 다음에 요 VC랑 RV를 더해서 TLC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RV가 대충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TLC는 대략 한 6리터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킬로그램당 한 80ml 정도가 이제 최대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성인 기준으로 얘기할 때 이제 성인 남자 기준으로 이제 70에서 80kg 정도를 표준 체중이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대충 거기다 80을 곱하면은 6리터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6리터 정도가 보통 건강한 성인의 TLC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한 20% 정도, 20% 정도가 레지듀얼 볼륨입니다. 그럼 대략 한 1.2리터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VC는 어떻게 되겠어요? 4.8리터. 대략 5리터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폐에 생각보다 공기가 이제 많이 들락날락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이거는 뭐냐면은 이 residual 볼륨에 expiratory residual 볼륨을 더한 건데 번역은 이제 기능성 잔기 용량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사실 시험에는 이 단어가 종종 나오는 편인데 그렇다고 이게 임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나중에 요 수치들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사실 요 FRC는 잘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제 뭐 이건 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는 둬야 되겠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인스펙토리 캐패시티 이건 진짜 절대로 안 나오니까 이건 기억 안 나시고 되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스파이로메트리로는 요 VC 안에 들어있는 것만 잴 수 있다. 레지듀얼 볼륨은 잴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요 레지듀얼 볼륨이 포함된 게 뭐가 있냐면은 요 TLC랑 FRC가 있죠. 요거는 스파이로메트리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로메트리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가지고 그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는 직접 잴 수가 없다.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내신 문제 같죠?
이런 게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스파이로메트리에서는 그 외에도 또 어떤 검사를 하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스파이로메트리를 할 때 숨을 그냥 편하게 쉴 때는 타이달 볼륨을 재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다음에 힘줘서 숨을 크게 내쉬고 이것도 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숨을 있는 힘껏 정말 후 하고 세게 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쉴 때도 그냥 후 하고 내쉬는 게 아니고 온 힘을 다 줘가지고 세게 숨을 내쉬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공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오느냐. 이것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측정하냐면은 FEV1, FVC, FE1 25에서 75% 이런 거 정도를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여기서 보면은 주로 어떤 데서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딴 데서도 약간은 줄어든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많이 해놨죠. 근데 요게 여기 밑에 이제 보면 사족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요 사족까지 처음부터 다 외우시려고 하면은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쭉 따라오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변동들을 외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시랑 CK에 아주 뻔질나게 나오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선 이 폐활량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숨을 최대한 내쉬었다가 그럼 레지듀얼 볼륨에서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숨을 힘차게 훅 하고 들이마셔요. 그럼 이제 바이탈 캐패시티만큼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죠. 그럼 이제 토탈 런 캐패시티에 도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세게 줘가지고 숨을 아주 힘차게 내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바이탈 캐패시티만큼 숨을 쭉 내셔서 레지듀얼 볼륨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때 공기가 암만 힘을 세게 줘서 내보내더라도 어쨌든 간에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죠? 대충 1초보다 조금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 1초 동안에 대부분의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숨을 힘차게 내쉬는 그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공기가 빠져나가느냐 이거를 FEV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풀어서 쓰면은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FEV1이라고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이거는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요. 주로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이제 obstructive lung disease 예를 들어서 asthma라든지 COPD 이런 데서 뚜렷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 FEV1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얼마나 뻥 뚫려 있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쇄성 폐질환, 뭐 에스마라든지 COPD, 그러면 이제 에어웨이가 사실 막혀 있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부 에어웨이가 막혀 있으면은 공기를 내쉴 때, expiration 때에 expiratory wheezing이 들린다 그랬죠. 그 이유는 숨을 내쉴 때 그 에어웨이가 더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obstructive disease, 에스마라든지 COPD 있을 때 숨을 힘차게 내쉬려고 하는데 잘 내쉬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obstructive disease, 폐쇄성 폐질환 때는 길이 막혀서 빨리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FEV1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FEV1이라는 수치를 직접 사용하냐면은 그렇지는 않고 조금 다른 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수치 FVC 노력성 폐활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바이탈 캐패시티만큼 제가 아까 공기를 훅 내뱉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이탈 캐패시티 앞에다가 F를 하나 더 붙였다. 노력을 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힘을 아주 세게 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FVC는 아까 VC랑 의미가 똑같아요. 우리 폐에 최대한도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줄어드냐면요. 폐 자체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공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 때, 그때 FVC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제한성 폐질환, Restrictive Lung Disease, 예를 들어서 IPF라든지 하는 것들. 그런 병들은 어때요? 폐가 딱딱해지고 섬유화되면서 쪼그라드는 그런 병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폐 자체의 부피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숨을 크게 들이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Forced Vital Capacity가 떨어지는 거죠. FVC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 FEV1과 FVC의 비율을 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전체의 용량이 있죠. 그걸 FVC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FEV1, 1초 만에 나가는 공기량, 이게 도대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비율을 재보면은 정상인은 한 0.75에서 0.8 정도.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숨을 최대한 들이신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서 후 하고 내쉬면은 한 80% 정도는 1초 만에 다 나와요. 근데 나머지 20%는 그 다음에 천천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치가 이 폐활량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obstructive lung disease가 있으면은 obstructive 패턴이 있으면은 그게 대부분 0.7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서 내보내도 공기가 잘 안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FEV1 per FVC 이게 obstructive lung disease를 진단할 수가 있고 0.7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동시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에스마라든지 COPD라든지 하는 그런 질환의 중증도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restrictive 패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정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약간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FEF 25에서 7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종종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FVC를 측정할 때 공기를 확 내뱉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첫 25%, 그다음에 끝 25% 부피를 제외하고 중간에 50% 부피를 내뱉을 때 그때 공기가 나가는 속도 이게 FEF 25에서 75%입니다. 요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천식이 있다든지 할 때 요 위에 있는 검사들이 조금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항상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있는 사람들요. 그럴 때 요거를 검사를 하냐면은 이거를 검사하면은 요 수치가 그 small airway의 obstruction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수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들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을 때 이걸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좀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애매한 사람에서 이 검사를 하는 게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요거를 주로 어디서 활용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에스마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검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에스마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을 됐는데 그래서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에 가끔씩 기침을 하고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이런 사람에서 그럼 낮에 증상이 있을 때 간이 검사기로 요걸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직업성 천식을 진단하는데 유용하다고 되어 있어요. 직업성 천식은 어때요? 직장에만 가면 증상이 있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거 검사하는 기구를 주고 직장 가가지고 몇 분 주기로 검사를 쭉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장에서 천식기가 있을 때는 요 F25에서 75% 수치가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다시 집에 왔든지 아니면 휴일이 됐다든지 그럴 때는 쭉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 상태 유지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배운 수치를 이용해서 obstructive disease와 restrictive disease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 다시 한번 봅시다. 정상 성인의
total lung capacity가 대략 한 6,000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RV가 여기는 뭐 1,500이라가 나와 있는데 수치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대략 20에서 25%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1,500, 1,200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그 바이탈 캐패시티죠. 그거는 대략 75에서 85% 정도인 4,800ml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맞아 여기 이제 그 FVC의 다시 80% 정도가 FEV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비율을 재면은 FEV1 per FVC 이게 대략 한 80% 정도인데 이게 obstructive disease에서는 뚜렷이 떨어진다. 0.7 미만으로 뚜렷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restrictive disease에서는 정상이든지 약간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FEV25에서 75% 요거는 이제 obstructive disease에서 특히 이제 뚝뚝 떨어진다. 심하면은 감소폭이 뚜렷함으로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이제 restrictive disease에서는 럼 자체가 쪼그라드니까 요 TLC 그 다음에 FVC가 뚜렷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죠.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렁 디지즈를 크게 폐쇄성 폐질환, 제한성 폐질환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요. 지금까지 배운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전까지 한 얘기들이랑 비슷한데요. 방금 전까지는 이제 각각의 검사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건 본 거고, 이제는 그럼 병이 있을 때는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조금 더 병 중심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집중합시다. 자, 제가 폐기능 검사 할 때는 숨을 끝까지 다 내쉬었다가 흡 하고 최대한 들이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온 힘을 다해 세게 숨을 내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속도를 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FEV1이라든지 FVC 이런 거를 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숨 쉴 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대략 요 오른쪽 그림에 요 까만 선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이 까만 선이 정상인의 flow volume loop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숨을 최대한 내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아래쪽은 숨을 들이쉴 때, 그 다음에 위쪽은 숨을 내쉴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있을 때는 모양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보시고 어떤 폐질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폐쇄성 폐질환부터 보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obstructive disease라 함은 말 그대로 airway에서 공기가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요 원인은 에어웨이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 분비물 같은 것도 잔뜩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웨이 자체에 파괴가 일어나면서 에어웨이 자체가 파괴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거기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면서 에어웨이가 좁아진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이 에스마랑 COPD 이게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브론키եկ타시스나 브론키올라이티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폐쇄성 폐질환의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 데는 요 에스마나 COPD가 가장 유용합니다. 자, 근데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이런 에스마나 COPD 같은 것 때문에 하부 에어웨이가 막히면은 청진에서 무슨 소리 들린다고 그랬어요? 엑스파토리 휘징이 들린다고 그랬죠. 그 엑스파토리 휘징이 들리는 이유는 뭐냐? 숨을 들이쉬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숨을 내쉴 때는 에어웨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고 그래서 삐익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 초록색 선을 봅시다. 이 아래쪽에 인스파레이션은 정상이랑 모양이 비슷해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근데 요 내쉬는 거 엑스파레이션은 어때요? 모양이 이게 밑으로 이렇게 푹 꺼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위쪽이 이렇게 푹 주저앉은 요 모양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한 숟갈 떠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scooped out patter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양을 주면은 obstructive lung disease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앞에서 배웠던 FEV1, FVC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조금 전에 FEV1은 1초 동안에 내쉴 수 있는 공기량, 그 다음에 FVC는 힘줘서 내보낼 수 있는 총 공기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obstructive disease 있으면 어때요? 암만 힘을 줘가지고 숨을 내뱉으려고 해도 공기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FEV1은 어때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레시오 보기 전에 수치부터 먼저 봅시다. TLC부터 먼저 봅시다. 이 TLC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해 봅시다. COPD가 있으면은 폐 안에 공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기가 꽉 차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게 되게 까맣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COPD 같은 게 있으면은 공기가 폐 안에 갇혀가지고 소라스 캐비티가 커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흉곽에 변형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걸 배럴 체스트다 이렇게 부른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obstructive disease에서 total lung capacity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폐에 공기가 가득 차니까 흉곽 자체가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가 높아져가지고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에 공기가 가득 찬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근데 이 폐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는 말하고 폐에 공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TLC가 커진 건 맞아요. 폐에 공기가 가득 찬 건 맞는데 이게 폐에 공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쓸모없는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기가 차 있기만 하지 암만 힘을 줘가지고 숨을 내쉬려고 해도 그게 내쉬지를 않는 거예요. 왜? airway obstruction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전에 obstruction이 생기면은 숨을 내쉬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obstruction은 그 기전상 힘을 준다고 해가지고 뭐 뚫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OPD에서는 residual 볼륨이 아주 높아진다고. 이해되세요? 자, 그러므로 TLC는 VC랑 RV를 더한 수치니까 요 VC, Vital Capacity, FEC는 어떻게 되겠어요? TLC에서 RV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RV가 지금 너무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VC가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한 공기를 내쉬려고 해봐야 내쉴 수 있는 볼륨 자체가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 위쪽에 그 분수를 한번 봅시다. FEV1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FVC도 줄어들어요. 근데 FVC의 감소보다는 FEV1의 감소가 더 뚜렷해요. 그래서 이 FEV1 per FVC 이거는 뭐라 그러면 이제 다시 의미가 전체 내쉴 수 있는 공기 중에 1초 동안에 내보낼 수 있는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는 0.8, 8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7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FEV1 per FVC가 70% 미만 요 수치가 단독으로 obstructive lung disease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중증도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엄청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듣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자꾸 들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 빨간색으로 음영해 놓은 FEV1 per FVC가 70% 미만이다. 이걸 일단 외우세요. 시험에서든 임상에서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요렇게 이제 그 음영 쳐 놓은 것들이 있죠. 이거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서 이 나머지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도 정말 복잡하고 엄청 헷갈리는데 우리 이거만 외울 거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은 더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헷갈리거든요. 근데 한번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결과들은 그냥 당연히 알게 되는 거니까 꼭 여러 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세요. 그게 그냥 닥치고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FEV 25에서 75%, 요게 이제 Small Airway Obstruction을 보는데 유용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것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중증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직업성 천식. 천식의 치료 반응 평가에 유용하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방금 얘기한 거 이해하셨으면은 제한성 폐질환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restriction, 제한이라 함은 무슨 의미냐면요. 호흡 운동의 제한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한성 폐질환은 병태 생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 그러니까 이제 폐실질, 기체 교환하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대 먹으면은 허파 먹잖아요. 그 부분 거기에 병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 폐실질에 병이 생겨가지고 쪼그라드는 거. 그게 이제 ILD 대표적이고 IPF. 그다음에 sarcoidosis, pneumoconiosi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폐실질이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고 쪼그라드는 질환이다. 이런 게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입니다. 이런 거 생기면 어때요? 폐가 잘 펴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는 extra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폐는 멀쩡해요. 폐 자체는 병이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호흡 운동을 할 때 그냥 폐 자체가 지가 그냥 펴졌다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니죠? 폐를 둘러싸고 있는 체스트 월이 폐의 확장을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흉곽, 체스트 월이 딱딱하게 굳든지 아니면은 운동성이 떨어지든지 해가지고 걔가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숨을 쉴 때는 체스트 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 이거를 반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병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중증 근무력증, 길랑발해 이런 거 어때요?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동 자체를 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흉곽 자체가 딱딱해지는 거. 이걸 뭐냐? 카이포스콜리오시스.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이 심한 거. 아니면 섬유가슴증, 파이브로토락스. 그 다음에 비만이 있을 때도 이게 살이 너무 쪄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요거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강직성 척추염. 이거는 그 립하고 그 척추가 아예 딱 달라붙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성 폐질환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폐가 딱딱해져가지고 호흡을 못하는 경우. 두 번째, 흉곽이 딱딱해져가지고 호흡 운동이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네는 호흡 운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요 플로우 볼륨 루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 사람이 이렇게 숨을 후 들이셨다가 후 내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때요? 폐가 딱딱해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호흡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들이쉬는 것도 제대로 안 돼, 내쉬는 것도 제대로 안 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가 요 파란색 모양대로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이제 축소된 모양. 모양 자체는 그냥 정상이랑 비슷한데 쪼그라든 것 같은 모양. 그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와 extra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에서 그 구체적인 수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요게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좀 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폐실질의 장애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부터 볼게요. 요거는 렁이 딱딱해진다. 즉, 늘어나질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전에 뭐가 됐든 간에 그 조직이 잘
잘 늘어나고 푹 퍼져 있으면은 컴플라이언스가 높은 거고, 안 늘어나고 쪼그라들고 딱딱해져 있으면은 컴플라이언스가 낮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는 렁 자체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스티프니스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폐 자체가 섬유화돼서 확 쪼그라드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렁 볼륨이 어떻게 되겠어?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에서는 볼륨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다 줄어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요 조금 전에 요 표에서도 보시면은 어때요? 요 볼륨들이 다 줄어들죠? 엔간 수치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요 total lung capacity. 당연히 렁이 펴지질 못하니까 total lung capacity 줄어들지. 그 다음에 렁 자체가 줄어드니까 요 남아있는 볼륨, 레지듀얼 볼륨이라고 높아질 수 있겠어요? 아니지. 이것도 줄어들지. 그 다음에 그 VC. VC도 당연히 줄어들죠. vital capacity. 렁 자체가 딱딱하니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기도 줄어든다고. 그쵸? 그래서 TLC, RV, VC, FRC 지금까지 배웠던 부피는 다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 줄어들어 있으면은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중요한 게 폐가 섬유화가 되면서 산소 교환이 잘 안 된다고, 이런 병들은. 그럼 당연하죠. 알베올러스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될 거니까 거기 굉장히 파이브로시스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기체 교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DLCO라는 수치가 떨어진다고. 이 DLCO라는 거는 산소의 교환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이 DLCO가 떨어진다.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에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호흡량 자체가 떨어지니까요. FEV1, 1초 강제 호기량도 어떻게 했어요? 떨어진다고. 제가 아까 여기서는 그냥 볼륨 캐패시티 붙은 그냥 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FEV1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FEV1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아닙니다. FEV1 떨어지는 겁니다. FEV1은 볼륨이에요. 볼륨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중요한 게 FEV1 자체가 아니고 이 FEV1 per FVC라고. 요건 어떻게 되냐면요. FEV1도 물론 떨어지지만 그거에 비해서 FVC가 조금 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요 FEV1 per FVC 요 수치는 정상이든지 아니면 약간 올라가요. 왜냐하면 분모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interstitial lung disease. 그 중에서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역시 IPF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arenchymal lung disease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치가 변하고, 이번에는 폐 실질은 멀쩡한데 흉곽이 딱딱해져서 못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chest wall과 spinal mobility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면은 extra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흉곽이 잘 펴지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가지고 숨을 더 크게 들이쉬려고 해도 그게 안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TLC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TLC 떨어지니까 VC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건 특이한 게 뭐냐면요. 마치 obstructive disease처럼 FRC랑 RV가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체스트 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숨을 들이쉬려고 해도 이게 체스트 월이 잘 펴지질 않으니까 그 TLC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숨을 내쉬려고 할 때 그때도 체스트 월이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제 렁을 수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obstructive disease처럼.
물론 이제 원인은 구체적으로 좀 다르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Fixation of the rib cage in an inspiratory position. 그러니까 이게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잘 안 되고 내쉬는 것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V라는 수치에 도달하려면은 숨을 있는 대로 최대한 다 내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RV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RV, FRC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제한성 폐질환 하면은 본능적으로 그냥 이거 다 떨어지겠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 FRC, RV 올라가는 거 이런 거 USML에서 너무 잘 문제를 내요. 이거 수치 다 이렇게 주고 각각 뭐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뭐 그 OX 퀴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제 잘 내거든요. 이거 FRC랑 RV 올라가는 거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 한들 요때는 뭐 이제 FEV1이라는 수치에는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FEV1 per FVC 요거는 이제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와 마찬가지로 정상이든지 아니면은 약간 상승합니다. 뭐 어쨌든 FVC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FEV1도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상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거의 문제지. 일단 공기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그 알베올러스에서 기체 교환이 되는 거에는 얘는 그거 자체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DLCO는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extra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강직성 척추염, ankylosing spondylitis, 그다음에 이제 비만, obesity, 그다음에 심한 척추측만증, severe hyposcoliosi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척추측만증은 국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체스 월이 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립이 척추에 붙어 있죠? 그래서 척추랑 흉곽에 심각한 변형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립이 움직이고 싶어도 옴싹달싹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진이랑 같이 해가지고 국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비만, 요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 AS, 이건 뭐 그러냐면은 요게 척추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척추 사이사이가 들러붙어가지고 뭐 뱀부 스파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척추 사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척추에 붙어 있는 게 또 뭐가 있어? 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립까지 척추에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도 그 뱀부 스파인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허리를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립도 척추에 들러붙어가지고 그게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중증 근무력증, 길랑마레 이런 거는 이제 신경에서 근육이 움직이라고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가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체수벌이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restrictive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요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만 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척추 측만증은 이미 이제 어렵게는 안 나왔지만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국시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parenchymal lung disease에서 어떻게 된다? 모든 수치가 다 떨어진다. 모든 볼륨들은 다 떨어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DLCO가 떨어진다. 산소 교환능 자체가 떨어진다. 그런데 이 FEV1 per FVC 이 수치는 정상이거나 아니면 약간 올라간다. 그리고 extra parenchymal disease에서는 TLC와 VC는 떨어지는데 이 FRC와 RV는 약간 올라간다. 그리고 얘는 체스트 월이 못 움직이는 거지 기체 교환능 자체는 정상이다. 그러므로 DLCO는 정상이다. 이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뭐 얘도 그리고 restrictive disease인 건 마찬가지니까 FEV1 per FVC는 정상이든지 아니면 약간 올라간다. 이건 똑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차근차근 보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제가 원래는 그 다음 플로우 볼륨 룩까지 강의 하나로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내용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면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고 오늘 한 것도 좀 내용이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나누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시에도 CK에도 참 빈출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번 강의 내용들 잘 익혀두시고 요거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시험이든 됐든 아니면 뒤에 그 뭐 에스마라든지 COPD라든지 그런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게 힘드시더라도 요 내용을 꼭 이해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